는 33번하고 34번은 푸실 건데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거기 33번하고 34번 풀어보세요.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나오면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불공. 불공에 제품 파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러면은 과세예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명부. 그 다음에 항상 요거는 되도록이면 지켜주세요. 이거에 안 맞는 문제인가 하나인가 두 개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매출일 때는 대변 먼저, 매입일 때는요 차변 먼저. 요렇게 하시면 조금 덜 헷갈려요. 또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그리고 제가 적어드릴 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역슬러시 그으면 요게 대변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없이 쓰면 어느 변이세요? 차변.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동점. 동점은 거래처예요. 어디라고요? 거래처.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당점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당점은 우리 회사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이 발행한 어음 무슨 어음이요? 네, 받을 어음. 내가 발행하면요 지급 어음이에요. 그래서 얼마 받았죠?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네, 외상 매출금 얼마요? 1330. 그리고 입력도 되도록이면 매출일 때는 대변 먼저 하세요. 왜냐면 프로그램 세팅이 매출로 들어가면은 대변께 먼저 뜨거든요. 그 다음에 매입일 때는 어느 변 먼저 하시라고요? 차변 거. 요게 편해요. 그 다음에 3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원재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원재료를 사신 겁니다. 매입에 뭐요? 과세. 한명 부. 차변에 뭐요? 원재료. 얼마요? 9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90만원. 그 다음에 전액 뭘로 하셨죠? 네, 외상. 외상으로 샀다. 네, 외상 매입금. 메인 매출 전표라 그래서 뭐가 확 어려워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다 보니까 뭐 실무에서도 똑같긴 하지만 하나라도 적은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면 하나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안 배운 것도 있고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전표고요. 11시 56분에 볼게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35번부터 40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안녕. 35번은 우리 이거 맞추려고 그때 쪽지 시험 봤었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운데 어음. 그 다음에 끝쪽에 할인. 그래서 어음 할인 나오면 뭐예요? 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어음 할인하고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여기 매각 거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월요일이래네. 화요일까지 이제 쪽지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 가지고 이제 추가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운 걸 어떻게 써먹느냐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운 이유가
요 문제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맞출 수 있거든요. 매출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얼마요? 70만 원. 그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할인이라는 게 어음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할인의 뜻이 뭐죠? 싸다. 그러면 싸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왜냐면 매출채권에 어음 들어가 있잖아요. 받으러. 그 다음에 요 어음은 얼마짜리죠? 5천만 원짜리죠? 전응물사.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4,930.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그거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되나요? 네, 왜냐면 회계에서는 이자로 안 봐요. 왜냐면 이건 이자 성격하고 다른 내용이라 그래서 이자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그리고 이자는 어떨 때 처리하는 거냐면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이게 매각 거래가 있고 차입 거래가 있어요. 차입 거래일 때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엔 나오진 않는데 이자 비용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입 거래일 때. 차입의 뜻이 뭐죠? 네,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자 비용으로 쓰긴 합니다. 다른 분들 모르셔도 돼요. 이거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 한 분이 물어보셔서 적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전기의 대손에다 밑줄 치세요. 이건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맞출 확률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잘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패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대요. 얼마 들어왔죠? 73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어디요?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요건 무슨 뜻이냐면 대손 치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잡으라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잡으라 그 뜻이지 이게 거래처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외상 매출금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시면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지문을 한 번 더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만 보고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때 최대한 그 입력하고 연관된 것들을 많이 적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37번은 어디에다가 밑줄 칠까요? 무슨 목적? 단기 보유 목적. 단기 보유 목적이면 뭐예요? 네,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근데 팔았대요. 그리고 현금 받았대요. 받으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죠. 어느 변이요? 차변에 현금 790만 원. 근데 원래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였죠? 700짜리였죠. 700짜리를 790에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싸게 팔 땐 뭐예요? 네, 처분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계약금 15만 원을 뭘로 드렸대요? 네, 현금 드렸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얼마요? 15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계약금 줬죠? 먼저 준 거 뭐라 그러죠? 네, 선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급금 얼마요? 15만. 누구한테 줬죠? 무슨 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37번에서요. 네? 단기매매 조건 처분 손실이면 차변이에요? 네, 네. 맞으세요. 그 다음에 3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무슨 처요? 거래처. 우리 거래처한테 주면 뭐죠? 네, 접대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800번 때 접대비.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잖아요. 구매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물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의 뜻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게 연결이 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접대비 얼마예요? 네, 150.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뭐 기억하시냐면요. 저기 어딨냐? 카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외상이에요. 뭐라고요? 외상.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지 급급. 무슨 카드? 네, 국민카드. 그래서 카드사 나오면 그 카드사 관련된 거래처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 질문이요. 네. 이 실무에서는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게 괜찮잖아요. 그건 실무 얘기죠. 실무. 그럼요. 그건 실무 얘기고.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항상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이야기하신 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항상 거짓말할 때에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요. 걸리면은 피박에 독박 쓰는 겁니다. 네. 항상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니면서 거짓말해갖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 적 많지만 걸리면 골치 아픈 거고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불법은.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걸로도 많이 처리하죠.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밥 먹었다. 네. 근데 항상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거짓말 했을 때에는 안 걸리면 땡입니다. 근데 걸렸을 때 골치 아파지는 거는 있어요. 뭐 금액 적은 거 갖고 걸리진 않지만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4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애인 돕기. 장애인 돕기면은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저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세요? 네, 기부금. 저 기부금 얼마요? 30만 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1번부터 45번까지 일반 전표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비워두세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현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잠깐 힌트 드리면 43번하고 44번 있죠. 요거는 42번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42, 43, 44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엔 이렇게 잘 안 내요. 옛날에는 연결해서 냈는데 요즘엔 다 따로따로 냅니다. 치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대표이사가 사장님이죠.
사장님 어디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하죠.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 70. 공장은 500번대 보험료 50. 뭘로 줬죠? 현금 줬죠. 120.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본사하고 공장 나오면 아니면 영업부하고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58 하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힌트라면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 월급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800번 때는 급여. 500번 때는요. 임금. 월급 줄 때 뭐 떼어요? 세금 떼어요. 예수금. 86,9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줬대요? 현금 166만 3,100원. 그리고 요즘엔 현금으로 안 줍니다. 다 계좌이체 하죠. 근데 남자 직원분들은 저기 보너스는 현금으로 주기를 원해요. 왜요? 빼돌리려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저기 남자 직원분들이 전 그때 이제 미혼이었는데 월급은 통장으로 줘도 되는데 보너스는 현찰로 줬으면 좋겠다. 처음엔 왜 그러지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 예전에 사문서 위조도 한번 해준 적 있었어요. 아는 형이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한 10번 연락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자기 급여 명세서 좀 가짜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전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만들어줬는데 여직원이 그만뒀대요. 한 번 해주고 안 해주긴 했는데 한 150만 원을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본인 월급에. 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했었어서 한 500에서 60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43번은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은 반반씩 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겠으면 요거라도 하세요. 현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66,000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쪽 하다 보면 반대쪽도 이제 하나씩 보여요. 그 다음에 반반씩 내는데 우리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런다고요? 네,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얼마 냈어요? 33,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42번에 보시면 김성실 씨 건강보험료가 얼마죠? 18,000원이죠. 그러면 회사도 18,000원을 내줘요. 그래서 아까 건강보험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복리후생비. 근데 요즘 문제는 아예 지문에 남아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옛날 문제하고 요즘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박재벌 씨도 건강보험료가 얼마죠? 15,000원이죠. 그러면 회사도 얼마 내준다고요? 15,000원. 그래서 이것저것 세금 띄기 때문에 월급보다 내가 받는 게 어때요? 더 적어요. 그리고 요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월급 분개할 때 요쪽 차변을 뭐라 그러냐면 세전이라 그래요. 세금 띄기 전. 그 다음에 돈 나가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밌는 게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으면 세전으로 얘기해요? 세후로 얘기해요? 세전으로 얘기해요. 그랬다가 본인 앓는 소리 할 때 뭘로 얘기하죠? 세후로 얘기하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TV도 똑같아요. 웃긴 게 뭐냐면 월급이 많아 보여야 될 때는요. 사장님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월급이 좀 적어 보여야 될 때는요. 잘 나가는 사람들 거 다 빼고 계산해요. 네. 국가에서도 평균치 낼 때 장난을 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앓는 소리 할 때는 내가 좀 적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4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세, 주민세. 근데 요즘에는
주민세라고 안 해요. 주민세는 옛날 용어고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민세. 지금도 주민세는 있어요. 근데 무슨 주민세는 없어졌냐면 그 월급 관련된 주민세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주민세 있습니다. 7월 중순 되면은 우편물로 날라올 거예요. 주민세 내시라고. 그래서 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얘기 나온 겸 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할 주민세라고 있거든요. 요게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우편물로 날라오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요. 요건 뭐냐면 뭐 가구 한 가구당 얼마 이렇게 내도록 나오거든요. 인천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빚이 많아서. 왜 비싸냐면은 과거 정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 돈 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주민세 올려. 주민세를 한 몇십 년 동안 안 올렸었거든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10,000원까지 아니다. 그때 10,000원이었나 100,000원이었나 어쨌든 상한선을 뒀어요. 거기까지 올리면 국가에서 돈 더 줄게. 그래서 인천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요? 빚이 많으니까. 참고로 용인이나 이런 데는 인천보다는 저렴해요. 왜냐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싼데 인천이나 몇몇 지방은요 맥스에 딱 걸려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인천이 제일 비싸요. 전국에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 돈 문제라. 그 다음에 44번은 그래서 결론은 이거 다 직원이 내는 거예요. 요거는 100% 누구 부담이에요? 직원 부담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고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으로 28,000원, 21,000원. 그 다음에 2,800원, 2,100원 더하면 53,900원 나와요. 그래서 요거 부채 감소입니다. 왜 부채냐면 이 돈 회사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네, 남의 건 부채예요.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53,900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45번 희선 패션의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회수했죠. 차변의 현금 1,100. 돈 왜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 1,100. 어디요? 희선.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숙제 좀 내드리고 분계 풀고 끝낼 겁니다.